안녕하세요. 술과 함께 떠나는 한시 여행입니다. 지난 9화에서는 김삿갓이 여관방에서 여행짐 하나 달랑 들고 빈 주머니로 막걸리 한 잔 앞에서 철학자처럼 앉아있던 이야기 기억하시죠? 오늘 10화에서는 삿갓이 드디어 개성에 발을 들입니다. 조선의 상업 중심지 그 유명한 개성 말이에요. 개성이요? 고려의 옛 수도 아닌가요? 거기서 무슨 일이 있었나요? 개성에서 삿갓은 대문 앞에서 퇴짜를 맞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바로 시 한 수를 남기죠. 그 시가 얼마나 절묘한지 오늘 함께 들어보시겠어요? 빨리 듣고 싶은데요. 그 전에 오늘도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저희 여행에 함께 해주시는 거잖아요. 자, 그럼 출발합니다. 조선 팔도를 떠돌던 삿갓의 발걸음을 따라 개성으로 가봅시다. 개성이라고 하면 어떤 곳인가요? 저는 인삼이랑 고려 청자 정도밖에 모르는데요. 맞아요. 개성은 고려 500년의 수도였고 조선시대에도 상업과 문화의 중심지였어요. 개성상인들, 소위 송상이라고 불리던 그분들이 전국 상권을 장악했을 정도니까요. 그런데 지명을 한번 보세요. 개성, 즉 열개자에 성성자를 쓰거든요. 뜻이 뭔가요? 열린 성, 개방된 도시라는 뜻이네요. 그렇죠. 그런데 삿갓이 이 도시에 도착해서 어느 집 대문을 두드렸더니 주인이 문을 열어주지 않았던 거예요. 길손 하나 재워달라는데 그냥 퇴짜를 맞은 거죠. 아이고, 그게 얼마나 서운했을까요? 한겨울이었나요? 정확한 계절은 기록이 없지만 하루 종일 걸어온 나그네가 쉴 곳을 부탁했다 거절당한 거니까요. 그런데 삿갓은 어떻게 했을까요? 화를 냈을까요? 그냥 돌아섰을까요? 시를 썼겠죠. 삿갓이 그냥 넘어갈 리가 없잖아요. 바로 그겁니다. 대문 앞에서 그 자리에 딱 서서 붓을 꺼내 시를 한 수 지었어요. 그게 바로 개성인 축객시라고 전해지는 작품이에요. 개성 사람이 나그네를 쫓아냈다는 뜻을 담은 제목이죠. 자, 들어보세요. 음명개성 하패성 삼명송악 기무신. 짧네요. 두 줄밖에 없어요? 네, 이 시는 전해지는 것이 두 행이에요. 그런데 이 두 줄이 정말 무섭습니다. 한번 풀어볼까요? 첫 줄, 음명개성 하패성. 고을 이름은 개성인데 어찌 이리 닫힌 성이냐? 오, 개성이 열릴 객가인데 실제로는 닫혔다는 거잖아요. 맞아요. 지명의 뜻과 현실이 정반대라는 걸 지적한 거예요. 이게 바로 반어법이에요. 열려있다고 이름 지어진 도시가 실제로는 나그네에게 문을 걸어 잠갔다는 거죠. 그러면 두 번째 줄은요? 산명송악 기무신. 산 이름은 송악인데 어찌 뗄나무 하나 없느냐. 송악은 소나무 무성한 산이라는 뜻이거든요. 소나무가 가득한 산인데 나그네가 불 하나 쬐 장작조차 없다는 거예요. 아, 그것도 이름과 현실이 반대네요. 소나무 산인데 땔감이 없다니. 두 줄 다 같은 구조예요. 이름은 풍요롭고 열려 있는데 현실은 차갑고 닫혀 있다. 그걸 나란히 세워서 한 방에 보여준 거예요. 이런 기법을 대구법이라고 하는데 첫 줄과 둘째 줄의 구조가 완벽하게 대칭을 이루잖아요. 완전히 같은 구조로 도시와 산을 동시에 저격한 거군요. 근데 이 시를 대문에 써붙이기라도 한 건가요? 정확히 어떻게 전달했는지는 기록이 없어요. 하지만 삿갓이 지나간 자리마다 이런 시가 남았고 사람들 사이에서 입으로 퍼졌을 거예요. 당하는 쪽 입장에서는 굉장히 따끔했겠죠. 개성에서 문전박대를 당했는데 그래도 계속 돌아다닌 건가요? 물론이죠. 삿갓이 발을 멈출 리가 없잖아요. 그런데 같은 개성 지역에서 이번엔 아주 다른 분위기의 에피소드가 하나 더 있어요. 이번엔 화가 아니라 삿갓의 재치가 빛나는 장면이에요. 어떤 상황인가요? 어느 집에 환갑잔치가 한창이었어요. 잔치 분위기는 좋은데 손님들이 시 한 수 지어달라고 청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환갑잔치 자리에 모인 아들들이 7명이었대요. 7아들? 그 시대엔 많은 편인가요? 아들 7이면 정말 복받은 집이었죠. 그런데 삿갓은 이걸 어떻게 표현했을까요? 자, 들어볼까요? 4줄짜리 시예요. 피좌 노인 불사인 의시 천상 강신선 슬하 칠자 개위도 투득 천도 헌수연. 처음 두 줄은 엄청 좋은 말 같은데요. 노인이 사람 같지 않다고요?
여기서 반전이 있어요. 첫 줄, 피좌 노인 불사인. 피좌는 비스듬히 앉아 계신다는 뜻이에요. 비스듬히 앉아 계신 노인은 사람 같지 않구나. 이거 욕처럼 들리죠? 네, 처음 들으면 그렇게 들려요. 그런데 다음 줄을 들어야 해요. 의시 천상 당신선. 천상에서 내려오신 신선이신 것 같구나. 아, 비록 피곤해 보이시지만 신선처럼 보인다는 극찬이었어요. 아, 욕인 줄 알았더니 칭찬이었군요. 맞아요. 이게 삿가시의 묘미예요. 처음엔 욕처럼 들리게 해놓고 다음 줄에서 뒤집는 거예요. 자리에 있던 사람들이 숨을 멈췄다가 웃음을 터뜨렸겠죠. 그런데 세 번째 줄에서 또 반전이 일어나요. 스라 칠자 개 위도라고 했잖아요. 무릎 아래 7 아들이 모두 도둑이라고요? 맞아요. 이제 모두가 긴장하겠죠. 아들 7 형제가 전부 도둑이라고? 이게 또 욕이잖아요. 그러면 마지막 줄에서 또 뒤집히나요? 네. 투득천도 헌수연. 복숭아 서리를 해서, 즉 하늘의 복숭아를 훔쳐다가 수연, 장수를 비는 잔치에 바쳤다는 거예요. 아, 도둑질을 했는데 그 훔친 게 하늘의 복숭아라는 거잖아요. 하늘의 복숭아라고 하면 서왕모의 천도, 그거 먹으면 불로장생하는 거 아닌가요? 정확해요. 서왕모 신화에 나오는 불로장생의 복숭아 천도예요. 아들들이 그 귀한 것을 아버지 환갑잔치에 바쳤다는 거니 이게 사실은 어마어마한 효도 칭찬인 거예요. 와, 욕인 줄 알았다가 칭찬, 또 욕인 줄 알았다가 다시 칭찬. 2번이나 뒤집었어요. 이걸 역전구조라고 할 수 있어요. 청중이 긴장과 안도를 반복하면서 웃음이 터져나오도록 설계한 거죠. 그리고 이 시는 환갑잔치의 흥을 완전히 살려줬을 테고 삿갓은 그날 대접을 받았겠죠. 개성에서 문전박대도 당하고 잔치에서 환호도 받고 삿갓의 하루가 정말 롤러코스터네요. 오늘 10화에서 우리가 본 것은 두 가지 모습의 삿갓이었어요. 차가운 대문 앞에서 반어법으로 도시를 저격하는 삿갓, 그리고 잔치자리에서 역전구조로 모두를 웃기는 삿갓. 같은 언어 감각이지만 쓰임새가 전혀 달랐죠. 둘 다 결국 현실을 꿰뚫어보는 시선에서 나온 것 같아요. 맞아요. 삿갓은 어떤 상황에서도 그 상황의 모순이나 역설을 찾아냈어요. 그리고 그걸 시로 표현했죠. 다음 11화에서는 삿갓이 경상도로 내려가 도산서원 근처에서 훈장 노릇을 하게 되는데요. 훈장 노릇을 하면서도 과연 삿갓답게 살았을지 궁금하지 않으세요? 아, 삿갓이 아이들 가르치는 훈장을요? 그게 상상이 안 되는데요? 상상대로 흘러가진 않을 거예요. 다음 화에서 확인해 보시죠.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잊지 마세요. 술 한 잔 곁에 두고 들어주시면 더욱 좋겠습니다. 다음 화에서 뵙겠습니다.